환영합니다. 인포노미입니다. 오늘은 어널 600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언박싱과 함께 휴대폰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고 사양, 빌드 퀄리티, 기능 세트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 그리고 처음 사용해보는 인상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기준으로는 이 기기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서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구매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아마 이 영상이 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기를 매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비슷한 종류의 기기만 추천해왔던 저로서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여기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얻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 결국 가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제 돈을 직접 벌어야 하니까요. 제 계좌에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암호화폐로 누군가를 사기쳐서 버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봉인이 두 개나 있나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나요? 자, 갑시다. 좋아요. 됐네요. 이건 정말로 확실히 색깔이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요, 아래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카메라가 저를 두고 꺼져 버리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거 고치고 바로 돌아올게요. 여기서는 좋은 걸 제대로 쓸 수가 없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야 실제로 카메라에 뭐가 찍히는지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볼 수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 여기 있는 이 엉망인 세팅 때문이에요. 아무튼 네. 그리고 여기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가 있는데 이걸 보니 이 기기로 약 67시간 정도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 몇 장이 있는데 솔직히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리고 타입C to 타입C 충전 케이블이 있고 네, 이제 그게 전부입니다. 기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베젤이 매우 얇아서 꽤 괜찮고 덕분에 기기가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해 말하자면 6.57인치 크기에 1264 곱하기 2728 픽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억가지 색상을 지원하는 AM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120Hz 주사율에 터치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도 3840으로 매우 빠릅니다. UH, HDR, 생생한 색감, 그리고 최대 밝기 8000니트에 대한 BS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BS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건 그냥 비현실적인 숫자이기 때문이고 AMOLE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밝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활한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8000니트까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냈다고 뭐 그런 식이죠. 한 픽셀의 밝기를 8000니트까지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만 그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냈으니까 8000니트 밝기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디스플레이가 바로 여기서 내가 보는 디스플레이지 단일 픽셀만 보는 게 아니고 나도 단일 픽셀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디스플레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기는 아마 3000 많아야 4000니트 정도의 밝기가 나올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수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봐도 손전등을 비춰서 밝기를 높이려고 해도 아주 조금만 더 밝아질 뿐이에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보이네요. 밝기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건 8000니트 밝기가 아니에요.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데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대 본체 비율은 91.2%이고 픽셀 밀도는 죄송합니다. 인치당 458 픽셀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ATMOS 레벨 4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도 함께 제공됩니다.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소리인지 아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디스플레이가 꽤 좋다는 겁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정말 최고에 아주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고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 꽤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른 폰을 언급할 때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 폰도 여전히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보다 더 나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듀얼 카메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센서는 무려 2억 화소의 f1.9 초광각 센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1200만 화소의 f2.2 120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설정 과정을 살펴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마 4K 60프레임과 4K 30프레임이 지원될 것 같아요. 셀피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확실히 하기 위해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GSM의 아레나에서 참고했는데 적어도 이 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정 과정을 빠르게 살펴보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비디오 촬영 시에는 1080p 해상도에서 초당 60프레임까지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K에서는 30프레임만 지원하네요. 이제 셀피 카메라로 전환하면 역시 4K 30프레임과 1080p 60프레임이 지원됩니다. 즉, 이 기기의 프로 버전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 버전의 유일한 장점은 추가 카메라가 있다는 점인데 아마 5천만 화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셀피 카메라도 있는데 아까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건 5천만 화소의 셀피 와이드 센서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꽤나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꽤나 훌륭한 해상도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4K에서는 당연히 괜찮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지만 30프레임으로만 제한된다는 점은 아쉽네요. 하지만 해상도를 1080p로 낮추면 6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어서 더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이제 내부 사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기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널가 이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가격을 생각하면 말이죠. 내부적으로는 7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꽤 괜찮아요. 실리콘 카본을 사용해서 꽤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딱히 나쁘게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면 80W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급형 폰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무선 충전이 있든 없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중급 가격대에 무선 충전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케이블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중급 기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80W 충전은 삼성이나 애플 같은 플래그십 폰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도 나쁜 점은 없습니다. 이제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8GB에서 12GB까지의 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8GB에 8GB 램, 256GB에 8GB 램, 256GB에 12GB 램, 512GB 반 테라바이트에 8GB 램, 그리고 512GB에 12GB 램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여기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자신만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기는 SD 카드 슬롯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매 후에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 7젠 4로 구동됩니다. 물론 이 프로세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꽤 잘 작동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이미 엄청나게 빨라져서 몇 년 전 컴퓨터와 경쟁할 정도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은 보통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 즉 단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나리오에 주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스포티파이나 수십 개의 탭이 열린 브라우저 같은 것들을 동시에 실행하곤 하죠. 아마 다른 프로그램도 켜져 있을 것이고 스팀이나 기타 다른 것들도 실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컴퓨터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이 이런 종류의 작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스냅드래곤 7 같은 경우는 약간 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들은 이미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하지만 지금 즉 2026년 4월 22일에 스마트폰을 산다고 하면
최소한 500달러 아니면 유로로는 GSM 아레나 기준으로 550 유로 정도를 써야 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8GB 램과 256GB 저장 용량 기준으로 가격이 2400주어티 PLN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세금을 모두 포함해서 총 660달러라고 하는데요. 만약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 660달러라면 사실 이 정도 사양을 갖춘 중급기 모델치고는 꽤나 비싼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가 기쁨을 빼앗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술 제품에서는 비교를 해야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시장을 움직이죠. 그래서 그 비교는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마무리하죠. 이제 빌드 퀄리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아마도 글래스 100인 것 같네요. IP 등급이 있는지 볼까요? 방수 기능이 있나요? 빌드 퀄리티는 앞면은 유리, 프레임은 알루미늄, 그리고 뒷면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유리인지 확실하지는 않네. 어쩌면 플라스틱일 수도 있겠어요? 톡감은 꽤 괜찮습니다. 유리 같은 느낌이 나요? G, C. 마리나에서는 이게 뭔지 명시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냥 유리 같은 느낌이라고만 할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이고 그 점은 확실히 눈에 띕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카메라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안테나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2개의 안테나가 더 있네요.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도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스피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2개의 안테나가 더 있고 하단에는 심 트레이만 있고 타입C 충전 포트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여기에는 IP68과 69K 등급이 적용되어 있어서 먼지에 완전히 차단되고 고압수 분사에도 견딜 수 있으며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증도 받았으니 꽤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조사에서 나온 옵션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퍼커 X 8 프로 맥스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도 이 기기와 거의 같은 가격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급형 프로세서 대신 플래그십인 다이멘시티 9500S와 12GB 램이 유일한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이건 여기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가격 비교 기준은 8GB 램에 256GB 저장 용량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256GB가 샤오미 X8 프로 맥스의 기본 용량이고 기본 모델에도 12GB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옵션인데 이 제품은 같은 가격에 램이 8GB밖에 안 됩니다. 이제 겨우 8GB죠.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더 적은 용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램 가격이 워낙 비싸서 같은 금액을 쓰고 더 많은 램을 얻는 건 거의 금과도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용량도 더 큽니다. 7000mAh 대신 8500mAh입니다. 그리고 5000만 화소의 광각 센서와 800만 화소의 초광각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4K 60프레임, 1080p에서는 최대 96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고 셀피 카메라도 1080p 60프레임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 면에서는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드러지는 점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가 68억 색상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모델은 그렇지 않죠. 즉 색상이 68배나 더 많아진 셈입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 모델은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밝기가 3500니트입니다. 이건 실제 밝기이고 이 폰처럼 허구로 표기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비 비전 인증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확실히 돋보이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콘텐츠가 지원하거나 돌비 비전으로 촬영된 경우에는 돌비 비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HDR과 비슷하지만 돌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독점 기술이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고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휴대폰이 당연히 그 영상을 표시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플래그십 프로세서인 다이멘시티 9000
500번 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여기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더 큰 배터리에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비교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600 정도를 쓰고 만족할 수도 있죠. 이건 기기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쓰면 더 빠르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폰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말이죠. 자, 이제 어떤 걸 선택하든 완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샤오미의 안드로이드 스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타입이라면 그럼 이건 정말 좋은 추천이 아니었겠네요. 하지만 그게 신경 쓰이지 않고 꼭 언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XA 프로 맥스나 어쩌면 FA 프로 같은 다른 옵션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요, 포코도 있습니다. 둘 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가격 면에서도 이 제품과 경쟁하지만 둘 다 더 나은 기기를 제공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